어느 날 바트 심슨은 예측이 맞았네, 빌어먹을 이라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팀이라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여 그 예언이 맞았음을 증명해 왔으니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언이 맞았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왕좌의 게임 에피소드 2017년에 방영된 유명한 텔레비전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시즌 29 제1화에서 심슨 가족 제작자는 드래곤이 주인공들이 사는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을 그렸었습니다. 놀랍게도 2년이 지나고 나서 시청자들은 왕좌의 게임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즌 8에서 방어군의 저항이 무너지자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의 드래곤이 왕도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회차에는 드래곤의 어머니인 데너리스를 괴물로 바꾼 크리에이터를 용서할 수 없다며 팬들은 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이버트럭 1991년에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호머를 발명가로 변신시켰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그 후 시리즈에서도 몇 번 보였지만 이번에 호머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내어 미국 사람의 모든 소원을 한 곳에 반영한 것 같은 더 호머라는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자동차라며 처음으로 그 제품을 공개했을 때 고릴라처럼 강하고 공처럼 부드럽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82,000달러의 강철 괴물에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뭔가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2019년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콘셉트를 발표했었습니다. 오토모빌 매거진은 이것을 콘셉트 오브 더 이어로 선택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실패로 끝났으며 그 후 인터넷상에서는 비꼬는 듯한 밈으로 넘쳤습니다. 호머의 자동차가 더 멋지다고 여겨졌을 정도이죠.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투표기 에러 시즌 20 제4화에서 호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나갔습니다. 전자투표소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기적의 투표 머신.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한 줄 알았던 한 표가 존 맥케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6번이나 재시도를 반복했지만 오바마 쪽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모두 맥케인에게 투표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4년이 지나고 2012년에 열린 선거에서 이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투표자가 오바마 쪽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립 후보자인 민 롬니 쪽에 체크 표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버그였는지 아니면 조작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말고기 소동 시즌 5 제19화에서는 아이들 식사에 말고기를 넣으려고 한 학교 요리사인 도리스 프리드먼의 얘기가 그려졌습니다. 이게 방송되고 나서 19년 후 소고기를 칭하며 판매됐던 제품에 업체 쪽에서 말고기를 섞었었다는 안 좋은 사건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소고기를 말고기로 완전히 바꿔치기 했던 경우도 있었으며 소고기에 돼지고기가 섞어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햄버거나 소시지 등의 제품에서도 발생했으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예견된 사기죄로 몇 명은 감옥으로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아기 옹알이 번역기 시즌 3 제24화에서 호머의 배다른 형인 허버트 파월이 심슨 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숙자였지만 유명해지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그때 아기인 매기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2년 심슨 가족의 세계에는 아기 옹알이를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여 아이의 요구를 부모에게 설명해주는 기계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명이죠? 긴 세월이 흘러 허버트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비 토크나 자운드 드림, 크라이 트랜스레이터와 같이 아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편지. 시즌2에서는 젊은 시절의 마지가 대스타인 비틀스의 멤버 링고스타에게 푹 빠져 직접 그의 얼굴을 그리고 사랑의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요. 물론 그는 유명인이고 투어를 다니느라 바빠서 답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든 링고는 그 편지가 생각나서 모든 팬에게 답장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본 작품에서 2013년에 그 일을 예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조금 달랐던 것은 현실에서 편지를 기억해낸 사람은 링고가 아니라 비틀스의 다른 멤버인 폴 맥카트니였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젊은 시절의 바바라 베잔트 씨와 링 제프리스 씨가 메시지를 녹음했던 오래된 카세트가 도착했습니다. 팬이었던 그 여성들은 1963년에 편지를 보내고 50년 후에 그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더라도 답장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폴은 얘기했습니다. 검역을 받은 다비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스프링필드로 온다. 이 도시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작품을 모은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유명한 조각가이자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대중들이 열광하리라 예상하셨죠? 그러나 여기는 스프링필드입니다. 현지 부인들이 다비드상이 알몸이라는 점에 화를 내어 청바지를 입히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언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그 다비드상의 복제품이 가진 어떤 부분을 모자로 가려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이 바지를 안 입은 남자는 역사적인 도시의 외관을 훼손시키며 아이들의 마음을 망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여 이슬람 교도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다비드상에게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보호자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조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여 호프 캐러스킬러 교장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화를 낸 보호자는 전체의 3%밖에 안 됐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술작품을 포르노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전 교장은 모자와 청바지로 가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예술의 풍요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피렌체에 초대받았다는 점입니다. 컬링, 미국 올림픽 금메달. 컬링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호머는 마지가 로맨틱하게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말하는 날까지 몰랐습니다. 둘은 지역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들렀지만 하필 이날 스케이트장은 컬링 레슨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들은 이 스포츠에 도전해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호모에게는 볼링, 마지에게는 바닥 닦기와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솜씨를 보였으며 심지어 미국 컬링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로 나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이기고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8년이 지난 2018년에 미국 컬링팀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결승에서 이긴 상대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것까지 꿰뚫어 봤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합법화. 2005년 시즌 16 제6화에서 심슨 일가는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호머는 캐나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미국에 사는 처방전 없이 못 사는 약을 찾고자 다시 캐나다로 가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위니펙 거리에서 그들은 친절한 캐나다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합법이라며 리페리노를 권했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마리화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 된 것은 2018년. 이 예언은
13년 후에 현실화됐습니다. 왜 알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연히 맞춰버린 걸까요?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 출마. 정치에 관한 예언은 심슨 가족의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언했었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2019년의 특별방송 더 웨스트 윙 스토리에서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있습니다. 그때 춤추는 후보자들의 긴 줄 안에서 트럼프는 바이든과 그리고 2020년의 선거에서 차기 부대통령 후보가 될 카멀라 해리스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방송되고 나서 1년 후에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경쟁에서 먼저 지칠 일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숨을 헐떡이며 쓰러집니다. 한편 바이든은 그러면 이제 누가 할아버지일까? 라며 당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견지명이죠? Who's an old man now? 2022년 11월 15일 전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5년 트럼프타스틱 보야지가 방송되었는데 여기서 호머는 우연히 트럼프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서 날아다니며 2024년뿐만 아니라 2028년의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언급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예언과 똑같을까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SNS에서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시청자분들과 계속 예언에 대해 고찰하며 확인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히 계세요.